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올해는 소위 정주년이 2개 들어가는 해입니다. 북한 선전선동 매체들은 조국해방 80주년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자며 새해벽부터 열심히 선전합니다. 이런 표현은 정말 너무 상투적이죠. 수십 년 전부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자고 하는데 점점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옥의 암흑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이제는 수천리 떨어진 타향의 전쟁터에 생떼 같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팔아 돈을 버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 북한군 2명이 생포가 됐는데 이들은 전쟁에 오는 줄도 모르고 훈련 오는 줄 알고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도 모르고 죽음의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이죠. 누구냐? 바로 김정은이 떠밀어 버린 것이죠. 이런 짓은 사탄이나 악마가 한다고 들었는데 김정은이 딱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와보니 전쟁터인데 벌써 1만 1000여 명의 파병 군인 중에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래도 자기 딴엔 정예라고 키우던 군인들을 자기가 먼저 제안해 죽음의 전쟁터에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받은 보상금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가고요. 저는 이것이 인민의 나라라고 선전하지만 실제 본질은 오로지 김정은을 위해 인민의 목숨이 제물로 바쳐지는 북한의 잔인한 본 모습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르는 또 다른 북한의 숨은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정주년이니 아마 교화소에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사령이 발표될 겁니다. 그런데 그 대사령의 비밀을 알고 나면 경악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대사령의 기준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교화소에서 사면받고 나온 사람도 자신이 왜 풀려났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민이 알면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권효진이라는 탈북민이 있는데 이분이 전거리 교화소에 6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재수가 아니고 2번째로 높은 재수 간부인 총지령공을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 대사령이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2가지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들어보니 북에서 살다 왔고 도보이부 감옥 등 6개 수감 시설을 거쳤던 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대사령이 죄인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기보단 교화소 간부들에게 주는 특혜의 성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대사령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가 되지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대사령은 사회 안전성이 김정은에게 장군님의 위대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광복절에 30만 일을 빼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는 식의 제안서를 올리고 이를 비준받으면 집행됩니다. 정주년엔 대사령의 사면일이 평년의 2배쯤 늘어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제안서가 몇 명을 사면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몇 만일을 빼겠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전국의 각 교화소들의 수감자 숫자에 비례하는 일수가 할당이 됩니다. 가령 함흥 교화소는 수감자가 10만 명이니 10만 일, 전거리 교화소는 1만 명이니 1만 일,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전거리 교화소가 1만 일의 사면 권한을 받았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간부들에게 일수 배분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교화소에선 보통 7명의 주요 간부가 직급에 따라 사면일을 나눠 가지는데 교화소장, 부소장, 당비서가 1000일씩 가지는 경우 보위지도원, 보안과장, 간부지도원, 후방과장은 절반인 500일씩 가진다고 합니다. 부여받은 사면권은 각자 알아서 사용하는데 교화소장은 특정인에게 몰아주어 3년 형기를 단축시켜 줄 수도 있고 5명에게 200일씩의 감형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뇌물과 특정인과의 관계 등에 의해 사면을 줄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간부들이 나눠가지고 좀 남는 일수가 있는데 이것을 도강제 몇 프로, 인신매매제 몇 프로, 사회불량자 몇 프로 하는 식으로 할당합니다. 죄수들은 교화 생활을 잘하면 사면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지만 실은 사면이 바깥 가족의 뇌물 액수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대사령의 두 번째 비밀은 더 끔찍합니다. 교화소 죄수들은 사회 안전성에 소속된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가며 생산한 식량이나 석탄, 그리고 이들이 채찍을 맞아가며 만든 외화벌이 제품 등으로 사회 안전성과 평양의 지배계층이 먹고 삽니다. 갑자기 대사량이 떨어져 많은 죄수들이 석방된다는 것은 노예 숫자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이들이 만들어내던 생산물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사령으로 죄인 수천 명이 줄어들면 사회안전성은 즉각 이 숫자를 충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대사령과 비슷한 시기에 각 안전부에 죄수의 숫자를 할당하는 비밀 지시를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사령이 예고된 해엔 단순 범죄를 저질러도 중형을 받아 교화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다수 죄인들은 자기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모릅니다. 일반인은 법조문을 볼 수 없고 변호사도 없으며 법정 다툼도 불가능하니 판사가 판결하는 대로 형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같은 액수를 훔친 도둑이라고 해도 어떤 해엔 3개월 노동 단련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대사령이 있는 해에 걸리면 3년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제도를 교화정책으로 부릅니다. 교화정책은 잘 교양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표가 죄인, 즉 안전성 소속 노예들의 숫자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화소의 생산량이 들쑥날쑥하지 않게 맞춰지고 평양의 지배계층이 뜨뜻한 집에서 배급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김일성 때부터 3대째 이어지고 있고 김정은도 당연한 듯 활용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냥개라고 할 수 있는 보위성과 안전성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돈이 없으니 대사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냥개들이 수감자들의 운명과 날짜로 먹고 살 수 있게 허락한 것입니다. 올해 광복절과 노동당 창건일에 대규모 대사령이 떨어지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장군님의 은혜라며 만세를 부르며 대사를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숫자만큼 사회에서 각종 구실로 교화소에 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니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2025년은 정말 위험한 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해엔 별치 않은 죄를 저질러도 높은 형량을 받게 될 것이니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해라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할 겁니다. 모두가 김정은이 죽는 날까지 억척스럽게 버텨야 하겠지만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생명을 바치는 노예, 북에서 교화소에 끌려가 공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가 되지 말아야겠죠. 악마, 사탄과 같은 김정은은 도대체 북한 인민의 목숨을 얼마나 잡아먹어야 목숨이 끊어질까요? 저는 지옥을 믿진 않지만 천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가 김정은이 천벌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